자신이 약간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에 일을 많이 했다면 당연히 피곤할 거고 소파에 누워 쉬는 게 정상일 겁니다. 이때 그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뒤엎어 봅시다. 오늘 많이 일한 김에 제대로 끝장을 보는 겁니다. 일주일 일할 거를 오늘 밤에 끝내버리는 거죠. 아니면 대충 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놀아봅시다. 비정상적으로 놀아보는 거죠. 무기력한 기분이 드나요? 무기력한 김에 아무 분야 하나를 정하고 푹 빠져봅시다. 입문부터 마스터까지 쭉 달려봅시다. 기분이 울적한가요? 울적한 김에 모든 친구에게 연락을 돌려 약속을 잡아봅시다. 흥을 낼 만한 일을 일단 버려놓고 뒷수습을 해봅시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으로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행동에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지죠. 반면 힘드니까 힘을 더 내야겠다고 생각하면 몸 안 어디선가 에너지가 흘러나옵니다. 역설을 행동 패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나 조금씩은 비정상적인 패턴, 비정상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이 모여서 그 사람의 매력이 되고 개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득 저는 제 삶에 비정상적인 요소를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난하고 평범한 선택만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일을 하고 극단적으로 쉬어보기로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안 좋은 곳에서 살아보고 극단적으로 좋은 곳에서 살아보기도 했죠. 그랬더니 일, 취미,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결정,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더군요. 정상에 오르려면 약간의 비정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비정상적인 성격, 품성이 있다면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평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그래프에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사람, 아웃라이어, 약간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이 결함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을 아웃라이어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정상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딱 맞는 책을 만났습니다. 에릭 바커의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입니다. 저자는 하버드 대학의 가우탐 무쿤다 연구를 인용하며 두 가지 유형의 리더를 소개합니다. 정상적인 리더는 규칙을 지키고 기대에 부응하면서 정식 경로를 차근히 밟고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필터를 여러 개 거쳤다고 해서 여과형 리더라고 부르죠. 비정상적인 리더는 난데없이 튀어나옵니다. 승진시켜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지 않는 기업가들, 갑자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들이죠. 이들을 비여과형 리더라고 부릅니다. 여과형 리더는 무난하게 기업을 이끕니다. 크게 성공하지도 추락하지도 않아요. 반면 비여과형 리더들은 애초에 무난한 결정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돌발 행동을 하고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를 불러오고 차이를 만듭니다. 어떨 때는 안 좋은 쪽으로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조직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조직을 업계 최상위로 끌어올립니다. 전설적인 업적을 만들어내죠. 벤처 투자 사업은 최상위로 올라갈 기업을 찾는 게임입니다. 전설적인 벤처 투자자 마크 앤드리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들을 걸러냅니다. 아이디어 체크, 창업가 체크, 초기 고객 체크. 이 정도면 괜찮네. 여기다 투자해볼까?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런 필터를 거치고 나면 뭔가 정말로 눈에 확 띄는 특별한 것을 가진 회사들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걸러진 회사들은 아웃라이어가 될 만한 극단적 강점이 없습니다. 아주 엄청난 강점을 가진 회사들은 대개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벤처 투자 사업에서 절대 경시하지 말아야 할 교훈 하나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으면 대박 투자는 물 건너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극단적 강점을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강점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몇 가지 단점들은 기꺼이 참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강점을 가진 회사가 큰 결함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재밌네요. 원래 비정상적인 요소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성격 특징이 어떨 때는 강점이었다가 어떨 때는 결함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둔 비여과형 지도자가 다른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평범한 상황에서는 비참하게 실패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라는 사람의 행동을 가치 있게 여겨줄 곳은 어디인가? 책은 유형에 따라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생 유형의 사람이라면 답이 정해진 세계에서 꽤 크게 성공하면 됩니다. 시험을 거치고 전문성을 가지는 거죠. 고등학교 때 수석 졸업한 사람을 추적해보니 90%가 전문직 종사자가 되었고 40%는 고소득 직종에서 일했습니다. 대다수가 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루트도 꽤나 좋습니다. 극도로 크게 성공할 확률이 낮지만 추락할 확률도 낮은 길이죠. 아웃사이더, 예술가, 비여과형 리더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전략을 써야 합니다. 본인이 가진 비정상적인 부분을 무작정 억누르다 보면 어색한 모습만 계속 보이고 그 독특한 장점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단점을 지적한다 해도 내 강점을 믿고 묵묵히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여과형 유형이라면 안정적인 길을 가고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만 비정상적인 도전을 해보세요. 삶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비여과형 유형이라면 삶 자체를 비정상으로 즐기세요. 멋진 비정상이 되세요.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환경을 고르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비정상을 살짝 녹여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비정상적인 결정 하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